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의 작은 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부스터 완전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유입된 분들에게 아직도 오해 여지를 남긴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부스터 제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까지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자, 저희의 특제 소스 글루타민 우선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술처럼 마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오해를 조금 풀고자 이렇게 내추럴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타우린입니다. 당연하지만 각 아미노산과 그런 것들에 대해 용량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뭔가 미지의 아이템으로 보이겠지만 아르기닌입니다. 굳이 파우더 제형으로 먹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가성비와 흡수율, 용량 등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BCAA입니다. 살짝 딸기향 나는 상큼한 계열의 그런 맛의 BCAA입니다. 물 450ml에 넣고 잘 쉐이킹 해줍니다. 당연하지만 쉐이킹 보틀이 아니기 때문에, 쉐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잘 섞어줘야지 혼합이 잘 되겠죠. 네, 이렇게 잘 혼합이 된 특제 부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당연하지만 한 잔 먼저 따라 드리고 저도 한 잔 받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맛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짠하고 한번 시작할까요? 소리 너무 예뻐. 여기에 원래 영양제도 넣지만 이건 제가 이따 따로 알아서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또 쉬어갈 겸 일요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워낙 굉장히 이런저런 컨텐츠로 열심히 달려오기도 했고 해서 좀 한숨 쉬어가는 느낌으로 부스터 한잔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 수다를 떨까 했는데 또 여러분들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작은 투표를 하나 했죠.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는 최애 러닝화가 무엇이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답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분들께서 어떤 신발들을 주로 신으시는지 좀 훑어보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신발들이 어떤 신발들인지 또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 최애 러닝화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을 소개시켜드리는 면, 오늘만 해도 이제 좀 이지런 하고 왔을 때 네오비스타를 신었습니다. 네오비스타 참 이런저런 속도나 용도에 맞는 진짜 말 그대로 슈퍼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면서 신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신는 건 KD900을 많이 신고 있습니다. 정말 생소한 신발이지만 제가 막 바이럴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신고 있습니다. 가볍고 안정적인,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간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좀 잘 챙겨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자주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후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던 데일리 트레이너들이 이제 신규 신발들에 밀려서 잘 안 신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노바블라스트 4와 아디제로 SL, 그 자리를 지금 네오비스타와 KD900이 좀 자리했고,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날씨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종종 신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이제는 TT나 빌드업 혹은 뭐 인터벌 같은 거를 할 때 페이서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자,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말 요즘 러닝화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브랜드도 다양하고 그 브랜드 안에서의 또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신발들을 주로 신으실지 댓글을 달아주신 순서대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상트 에너자이트 버전 3. 와, 처음 딱 댓글 달린 신발이 이거여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데상트, 제가 항상 종종 언급드리지만 애증의 브랜드죠. 제 첫 제대로 된 러닝화였고 2만원짜리 쿠팡 러닝화 제외하고서는, 그게 이 에너자이트의 전신인 에너자이트 Z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완전 최창기 모델은 아니고, Z 플러스도 에너자이트 Z 이후에 나온 또 모델인데, 플러스가 지금 이 에너자이트 슈퍼는 슈퍼의 버전 3일 거예요. 이게 그것들의 또 개량이 된 버전인데, 생각보다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데상트가 괜찮습니다. 이유하거니와 발볼이 나름 되게 괜찮아요. 데상트가 이게 에너자이트 라인이나 델타 프로 라인은 모르겠는데, 에너자이트 라인은 로컬라이징이 된 모델이에요. 한국 아마 단일 생산이 될 겁니다. 아시안 핏도 아니고 코리안 핏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내고 있는데,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아직 데상트의 입지가 너무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좀 이런 저희 같은 러닝 전문 플랫포머들이 아니라 좀 인플루언서 분들께 협찬했던 게 또 사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러닝도 안 하는데 저 러닝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데상트 보고 계시면 조금 분발해 주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에너자이트 버전 3였고요. 다음은 뉴발란스의 모어 4. 야, 뉴발란스의 모어, 이거 기다리시는 분, 이제 곧 5가 나오거든요. 지금 정식 그 출시 일자는 저도 모릅니다.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캘린더나 이런 거엔 아직 없는 상태인데,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전 4 같은 경우에 되게 신기한 게 맥스 스택은 아닙니다. 40mm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1080보다 훨씬 좋은 쿠셔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대신 너무 좀 그 푹신푹신 말캉말캉한 쿠션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체중이 나가고 느린 조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맥스 쿠셔너들이 요즘 우선 인빈서블은 워낙 하자가 큰 신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려난 느낌이고, 아디다스는 맥스 쿠셔너 포지셔닝이 지금까지는 좀 애매한데 요즘 신제품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추가하면서 맥스 쿠셔너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제가 언젠가 다루도록 하겠고, 지금 맥스 쿠셔너에서 살아남은 것은 젤린버스, 트라이엄프, 글리세린 뭐 이런 느낌의 신발들인데, 이 모어 4도 스택은 조금 낮지만 그 좋은 쿠셔닝 느낌으로 각광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신발이 또 뉴발란스네요. 레벨 4. 올해 얼마 전에 나왔죠. 뉴발란스의 경량화 포지션. 뉴발란스의 어떤 러닝화든 공통적인 단점이 지금까지는 너무 무겁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라인 중에 하나죠. 논플레이트, 뭐 카본이 안 들어가 있지만 경량화로서 그 뉴발란스 특유의 쿠셔닝 감각과 함께 그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신발인데, 뉴발란스에서 이 레벨에 힘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신규 컬러 라인도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블루 컬러, 민트 컬러와 더불어서 핑크팩이 나오는 게
지금 뉴발란스 제가 소개시켜드린 핑크팩에 대한 기대가 다들 크신 것 같으세요. 막 물어보세요. 트레이너도 핑크 나오나요? 지금 엘리트와 레벨만 핑크 지금 우선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도 뉴발란스네요. 이상하네. 제가 뉴발란스 지금 막 어떤 바이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댓글 확인해 보십시오. 1080 버전 13이라고 합니다. 1080 딱 데일리 트레이너의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모델 중에 하나죠. 나이키의 페가서스, 아디다스는 지금 사실 데일리 트레이너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디다스는 좀 나뉘어 있죠. 아디제로 SL과 슈퍼노바 라이즈 뭐 이런 라인,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울트라 부스트 5X 뭐 이런 모델까지도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아디다스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에서 선택지를 늘려주는 건가? 하나의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식스처럼 말이죠. 아식스 딱 데일리 트레이너 하면 노바 블러스트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말씀드린 1080도 당당하게 한 켠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발볼과 그 푹신한 쿠션 감각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준다는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발란스 바이럴 영상 아닙니다. 다음도 뉴발란스의 레벨 버전 3입니다. 이번이 버전 4인데 전작을 신고 계시네요. 3켤레째 신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레벨 4와 레벨 3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레벨 3를 선택하신 게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지만 본인 발에 이 댓글 쓰여주신 분의 발에 잘 맞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청자분들의 신발을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들 생각이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러닝하고 내가 저 신발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하네 라는 신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러닝화에 대해서의 느끼는 것, 체감하는 것은 분명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레벨 버전 3였고 이제 다른 브랜드네요. 아식스 대 노바블라스트 4라고 하십니다. 5분대 주자로서 전천으로 잘 신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노바블라스트 4를 열심히 신었고 그랬던 입장에서 분명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랄까 다른 이제 새 신발들이 생기고 노바블라스트 4 자체의 그 마일리지 내구도가 이제 거의 다 단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손이 좀 잘 안 가는 게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바블라스트 4 인기 분명히 있죠. 다음 분께서는 조깅 및 LSD 할 때는 네오비스타, 대회 때에서는 알파 2, 3 그리고 데일리 트레이너로서는 종종 엔돌핀 3라고 하시는데 스피드인지 프론지는 제대로 안 적어주셨네요. 아마 스피드겠죠? 네오비스타 확실히 이제 하나의 슈퍼 트레이너의 포지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의 신발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했다고 바이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신발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신음에도 느꼈습니다. 알파파시군요. 베이퍼파, 알파파가 확실히 좀 나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알파파이시네요. 자, 다음 분께서는 브룩스의 글리세린 20.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스 쿠셔너 라인 중에 지금 각광을 받는 신발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최근 이제 이후 모델이 나왔는데 아직 20을 신고 계시다는 게 확실히 애착이 느껴지네요. 사실 이거는 브룩스 관련된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브룩스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넘버링의 변화에 따른 큰 유의미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도 그렇고 글리세린도 그렇고 그래서 전작을 선택하셔도 충분하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곧 발매될 8월 5일에 브룩스가 신규 모델들이 대량 입고가 되는데 그중에 하이페리온 맥스 2 같은 경우에는 좀 혁신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슈퍼 트레이너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려는 액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조깅은 클리프톤 9 혹은 온 클라우드 몬스터, 템포 훈련에는 매직 스피드 4 혹은 베이퍼플라이 3, LSD는 슈퍼블러스트 2, 그리고 대회, 레이싱 대회에는 메타스피드 엣지 혹은 알파플라이 3를 신고 있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각각 훈련에 맞는 런닝화를 포지셔닝하는 디테일한 센스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네요. 근데 의아한 건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건 아니고 뭐 템포 훈련에 쓰는 거 이런 건 다 그런데 대회 때의 메타스피드 엣지와 알파플라이 3가 성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신발 두 개거든요. 메스 엣파는 좀 고케이던스 주자, 최소한 185 케이던스 이상을 구사하시는 주자분께서 적합하다라고 평을 받고 있고, 알파플라이 3는 좀 더 메스 엣 말고 메스 스카이에 가까운 모델인데 각각 조금 다른 성격의 신발을 레이싱으로 사용하고 계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좀 뭐 기분 따라 혹은 아마 코스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10K, 하프, 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포지셔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러닝화 분류가 손해보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뭐 목적에 따른 분류는 아니고 러닝화들을 써주셨는데, 아디다스의 아디드 제로 보스턴 12, 나이키 보메로 17, 언더아머 플로우 윈드. 우선은 보스턴은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죠. 슈퍼트레이너의 대회 안책으로 사용할 신발의 하나로서 설명드렸고, 나이키의 보메로 17이 지금의 나이키의 이 침체기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찐 러너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추천이 오고 가는 신발 중에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인터뷰했던 화소TV의 오승민님께서도 훈련하러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언더아머의 러닝화를 사용하신다고 전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언더아머 저는 언더아머 러닝화를 신어본 적은 있는데 시착만 해봤습니다. 달려본 적이 없어서 언더아머 러닝화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더아머가 러닝 쪽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이미 한 차례 크게 했었어요. 최근에 인피니티 엘리트나 아니면은 요거 뭐야, 벨로시티 벨로시티 엘리트 2 같은 또 신작 또 하이 퍼포먼스 모델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는 그것들을 다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 제가 체감한 바가 아니고 데이터가 적어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언더아머 러닝화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네, 언더아머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와 미즈노의 네오비스타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매직 스피드는 4겠죠. 3는 굉장히 딱 용도가 한정적인 템포 훈련 전용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류를 안 지어두신 거 보면 4이신 것 같고, 매직 스피드 4가 생각보다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슈퍼 트레이너 계열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3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템포 훈련에만 너무 집중이 된, 단단하면서 반발력에만 엄청 올인이 된 느낌의 경량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4는 무게를 좀 더 늘리고 높이를 높이는 대신 좀 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슈퍼블라스트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슈퍼블라스트는 좀 더 장거리 훈련에 맞고 이 매직 스피드 4는 좀 더 템포 훈련에 맞다는 평들이 요즘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이 좋은 매직 스피드 4였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최근에 구입한 푸마 DB8 나이트로 엘리트 3, 쿠션도 좋고 착용감도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DB8 나이트로 3는 일반 나이트로 3는 발볼 이슈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은데, 엘리트 3는 상대적으로 발볼 이슈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없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슈는 조금 더 적은 느낌인데, 확실히 지금 푸마 엘리트 3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능 향상이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쿠셔닝의 두께감도 확실히 올라갔고, 그런 나이트로 엘리트 폼 자체가 제가 엘리트 2 신었을 때도 느꼈지만 분명히 매력 있는 미드솔이었거든요. 그게 훨씬 두꺼워졌다? 분명히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체험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레이싱화를 계획해둔 게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휘몰아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짠 한번 하고 한 템포 살짝 쉬어갈게요. 이렇게 부스터 한 잔을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원래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콘텐츠입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올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분 한번 봐볼까요? 브룩스의 글리서린 20. 근데 최애는 알파3라고 하시네요.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나온 글리세린이죠. 확실히 지금 쿠셔너 중에서 오히려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신발들에 비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같습니다. 글리세린이. 최애는 알파3. 레이싱화에 대한 애착, 애정은 뭐 저도 메스스파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는 푸마의 디베이트 나이트로 3네요. 방금 전 아까 전엔 엘리트 3였고 이번엔 그냥 일반 3인데 디베이트 나이트로 3도 당연히 확실히 2에 비해서도 기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발볼만 허락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께서도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모든 면에서 월등한 레이싱 카보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푸마가 놀라운 게 솔직히 말하면 마케팅적으로 힘을 많이 안 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마케팅이나 언플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바에서의 마케팅이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러너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단순 상품성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품 발에만 맞는다면 만족할 만한 신발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벨로시티, 매그니파이 뭐 이런 신발들도 말이죠. 다음 분께서는 바로 나오네요. 매그니파이 나이트로 2라고 합니다. 차에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트라이엄프 20이라고 하시고 이분께서는 쿠셔너를 좀 좋아하시네요. 매그니파이의 애정의 이유는 사실 이분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클 것 같습니다. 아울렛에서 정말 저렴하게 10만원 미만으로 풀렸었던 때도 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상품성이 좋아서 다들 너무 아마 만족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라이엄프는 뭐 이제 서코니의 국밥 쿠셔너 라인이기도 하니까요. 또 나왔습니다.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3 그리고 엘리트 3. 두 모델을 혼용하시네요. 이게 푸마는 정말 발에만 맞는다면은 이렇게 확고한 팬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 푸마만 신었던 때가 있었죠. 자, 이 신발 왜 안 나오나 싶었던 신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3라고 드디어 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카본 레이싱화 중에 가장 호감 가는 모델일 겁니다. 이유는 뭐 성능이 압도적이어서 성능도 물론 좋지만 재고 문제가 없고 가격이 사실 지금 나오는 레이싱화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죠. 지금 이제 레이싱화들이 웬만해선 20만원 극후반 30만원 초반까지도 올라가는데 아직도 26만 9천원 혹은 27만 9천원짜리 컬러 라인업을 아직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고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들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악마의 뿔이라는 큰 이슈 제외하고서는 뭐 어떠한 성능 결함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아디오스 프로 3 인정합니다. 다음 분께서는 엔돌핀 프로 4 그리고 클라우드 몬스터 1을 말씀해 주셨네요. 엔돌핀 프로 4는 제가 최근에도 알파플라이 대응할 신발, 대신할 신발로서 간간히 소개시켜드린 신발인데, 서코니의 엔돌핀 시리즈가 3부터 확 이제 엄청난 기능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4 프로는 4에 오면서 더더욱 기능 향상이 됐다고 해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로 평이 좋고, 클라우드 몬스터 1은 저도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올러닝 사실 뭐 브랜드적인, 아니 걔네 가격만 너무 비싸고 마케팅 비용으로 뭐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뭐 가격에 대해서 사실 논외로 한다면은
신발 자체만을 본다? 분명히 만족스러운 신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브룩스의 그 고스트 맥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의 GTS 21, 그리고 아디제로 보스턴 12를 신는다고 하시는데요. 고스트 맥스라는 모델 생각보다 평이 좋습니다. 일반 고스트라는 모델은 평발을 위한 데일리 트레이너와 느낌인데, 맥스는 그 모델을 좀 더 쿠셔닝을 높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평발러 분들에게 최고의 쿠셔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엄청난 고마일리지를 가져가시는 평발 러너분께서 고스트 맥스를 극찬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20도 만족하셨지만 최신 모델은 21, 그 중에서 안정성을 더 높인 GTS 모델도 만족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보스턴 12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분께서는 또 다시 이제 뉴발이 나왔습니다. 뉴발 레벨 버전 4, 아식스도 다시 나왔네요. 노바블라스트 4, 그리고 아드레날린 GTS 23, 딱 국밥 모델들 신고 계시네요. 레벨 4 경량화 포지션, 노바블라스트 데일리 트레이너 중립 쿠셔너, 아드레날린 GTS 안정화 라인으로 되게 밸런스 잡힌 러닝화 라인업을 구사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장마 기간은 무조건 마일리지 막바지 신발,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노면 안 고르지 않을 때 클라우드 몬스터 신는다고 했지만, 클라우드 몬스터 제가 마일리지가 500이 넘어갔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신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신발이 이분께서는 베이퍼플라이 2라고 하시네요. 조깅용 그리고 LSD용으로 신고 있다고 하시고요. 600kg가 넘어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주맥스 폼이 내구도가 특히 안 좋은 신발인데 이렇게 베이퍼플라이나 알파플라이를 막 500kg 이상 신으시는 분들 보시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법적으로 굉장히 완성되어 계신 분이시겠죠. 주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주맥스 폼은 진짜 데미지가 다이렉트하게 들어가거든요. 갈리거나 찢어지거나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보스턴 12와 엔돌핀 프로4를 두 개를 돌려막고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서코니가 좋다고 하시네요. 계속 이제는 슬슬 나왔던 모델들이 계속 나오죠. 그만큼 검증된 모델들이라는 말입니다. 보스턴과 엔돌핀 프로4,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분께서는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2네요. 트레이닝과 레이스데이에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바블라스 4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닝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2만 하더라도 그런 슈퍼 트레이너, 훈련용 카보나 포지셔닝 신발도 솔직히 레이스에 쓸 수 있죠. 더 욕심 있으신 분들께서 더 상위 레이싱화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지, 이걸로 막 10K 하프 못 신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신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욕심이 있으시면 뭐 더 상위 기종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다음 분께서는 이게 왜 안 나왔었나 지금 와서 생각이 되는 페가수스 40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벨리온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리벨리온이 일반 리벨리온이 있고 리벨리온 플래시가 있고 리벨리온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리벨리온인지 모르겠네요. 페가수스 40, 최근 41이 나와서 나쁜 평을 받진 않았지만 가격 인상 159,000원, 데일리 트레이너화가 159,000원, 이런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페가수스는 페가수스라는 느낌을 받네요. 자, 다음은 이것도 드디어 처음 나오는 신발 중에 하나, 젤 카야노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12 또 뽑아주셨네요. 보스턴 12가 진짜 많이 나오네. 자, 젤 카야노는 안정화의 대명사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래 안정화가 무거운 신발이긴 해요. 그 안정 기술을 위해서 쿠션의 이중 밀도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무게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젤 카야노가 특히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300g이 가뿐히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 30일 넘어오면서 그 부분만 조금만 어떻게 경량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애완의 신발입니다. 크게 인기는 없지만 제일 많이 신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신었던, 지금 모셔두고 있는 줌플라이 5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줌플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트레이너의 시초격, 아버지격 되는 신발입니다.
훈련용 신발에 이제 최초로 이제 카본 플레이트를 넣으면서 1, 2, 3에 엄청난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뭐 대회도 나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4와 5가 너무 부진했죠. 지금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인기는 없지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막 엄청 나쁜 신발이다 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작들의 아성과 그 이후에 타 브랜드들의 도약과 기술 향상들로 인해서 좀 밀려버린 신발이죠. 이제 곧 6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6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합리적으로 나아졌으면 합니다. 나이키가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나왔네요. 아프 3 아디오스 프로 3 너무 좋습니다. 뛰고 나서 데미지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증된 레이싱화 확실히 인기가 좋네요. 오, 다음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오는 모델들이 너무 많죠.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입니다. 한쪽 더 쟁일 예정입니다. 이야, 레이싱화를 이렇게 다족으로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만족하신 것 같으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다음은 제가 아까 댓글로 미리 읽어보긴 했는데 찾아봤는데도 못 찾은 신발입니다. 옴파로스라는 이거 옛날 백화점 브랜드잖아요, 그죠? 에어 신발을 신는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신발로도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시네요. 멋지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는 첫 신발인 베이퍼 3 멋모르고 비싸서 좋은 줄을 샀다가 온갖 부상을 다 겪게 해준 신발. 부상을 이겨내고 나니 내 발은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 레이싱화에 대한 초보 사용에 대해서의 논쟁,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도 말을 최대한 아끼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안 신는다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보통 말씀드리죠. 보통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 부상이라는 게 지금 제가 러닝 부상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픽하고 팍해서 생기는 부상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계속 누적되는 데미지와 염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게 러닝 부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치시고 후회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마음인 겁니다. 자, 다음 분도 이제 레벨 3, 레벨 4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벨 생각보다요? 인기가 생각보다 더 많네요. 주변에 신으시는 분은 우선 제가 못 봤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다음 분은 슈퍼블라스트 2.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처음 나왔네요. 엔돌핀 스피드 4. 그리고 슈블 1도 신으시고 대부분 다 슈퍼 트레이너밖에 안 신으시네요. 슈블 2와 엔돌핀 스피드 4는 존2 탱크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고 슈블 1의 두 족은 5kg 템포런용으로 4켤레를 굴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엔돌핀 스피드는 좀 더 엔돌핀 스피드가 템포런에 더 맞지 않을까요?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지만 슈퍼 블라스트는 사실 템포런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적합한 신발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뭐 개인의 개성이고 느낌이니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발목 상태 좋고 속도 내고 싶으면 글리세린 20 GTS, 발목 상태가 애매하고 조심 뛰고 싶으면 아드레날린 23 GTS, 출퇴근할 때는 고스트 맥스나 모어 버전 4, 대회 때는 DB8 나이트로 2, 비 오는 날은 벨로시티 2 GTX. 굉장히 이분께서도 디테일한 분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대부분 좀 안정성이 높은 신발을 선호하시네요. 이 글리세린도 아드레날린도 GTS 모델 신으시고, 벨로시티 2 GTX는 얘는 이제 좀 트런용으로 나온 모델인데 이렇게 우중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스트맥스나 모어4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도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DB8 나이트로 2를 레이싱화로 사용하시네요. 신발이 엄청 많아지셔서 부럽다고 하시네요, 저보고. 요즘 가장 많이 정이 가는 건 슈퍼노바 라이즈.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아디다스의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보단 서코니 킴바라 프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서코니의 이걸 슈퍼 트레이너라고 해야 되기나 애매한 좀 신발인데요. 킴바라 모델을 이제 카본을 넣은 모델인데 솔직히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굉장히 한 모델이기도 한데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궁금한 신발입니다. 저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다음 이제 슬슬 또 나올 신발들이 이제 나오네요. 전마엽 슈퍼라이트 젤이랑 카본이 아니라 젤을 쓰시네요.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4 또 엔스4가 나왔네요. 전마엽 지금 솔직히 여기에 오늘의 댓글에 그렇게 안 달렸을 뿐이지 팬분들 만족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영상 댓글에 정말 수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전혀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말하기가 애매해서, 그리고 이미 뭐 다른 분들께서나 너무나 잘 다뤄주시고 많이 다뤄주셔서 저는 그렇게까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팬층이 확실하고 만족도가 확실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단톡방 분들 중에도 슈플라이트, 베플라이트, 그냥 일반 슈플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다 엄청난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대신 그 최초 물건 받으셨을 때 좀 하자 같은 경우의 비중이 살짝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기회되면 꼭 신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도 고스트 맥스로 러닝을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뉴발 1080 버전 13을 질리셨다고 하시는데요. 아직 신으시진 못하신 것 같은데 마누라 잔소리 생각에 두근두근 하시다고 하십니다. 유부남 러너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아내분을 끌어들여서 같이 러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걸 노리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든 멱살 잡으면 안 되지만 멱살 잡고 끌고 나가셔서 같이 러닝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분께서는 이제 알파 플라이 2 마지막 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댓글이 더 달렸어요. 알파 플라이 2 미즈노 리벨리온 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닝화 특성을 잘 모르겠네요. 단지 신을만 하다 라고 하시는데 초보분이신 것 같으신데 리벨리온을 이렇게 써두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땐 플랫이나 그냥 리벨리온이 아니라 프로인 것 같네요. 부상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또 새로 달린 분 중에 뉴발 SC 트레이너 버전 2 지금 아직 3 출시 이전이죠. 그리고 레벨 4. 이분 또 뉴발란스 팬이시네요. SC 트레이너도 지금 처음 나왔네요. 지금 이 댓글 통해서는 이제 나올 3에 대해서 당연히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 해외 리뷰에 의해서 좀 걱정이나 이건 별로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 게 쿠셔닝이 좀 단단해졌다라는 평으로 인해서 좀 불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 취향, 제 영상 많이 보시고 제가 러닝화 얘기할 때, 제가 선호하는 러닝화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딱 쿠션 좋아합니다. 딱딱한 쿠션에서의 그 처음에서의 좀 뭐랄까 불친절한 느낌은 들지만 신었을 때 충분히 쿠셔닝의 역할을 다 해주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SC 트레이너가 무게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도 개선이 된 부분에서 과연 어떨지 제가 직접 체험해서 이건 리뷰로 다룰 이게 예정 안에 있으니까 곧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분, 또 나왔네요. 줌플라이 5 주로 신고 아디다스 스트롱 2 프로 3 2조 이렇게 돌려신다고 하시는데, 줌플 5는 말씀드렸죠. 만족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아디다스 스트롱 X2는 이거는 뭐 대회 금지 신발 뭐 이런 식으로 언플이 좀 됐는데 이건 신고 대회 굳이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용으로는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근데 무게가 너무 높아요. 높이도 규격에,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도 2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본도 대회 레이싱화 국제 육상연맹 협회의 규정에 카본 개수도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한 장까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인 것만으로도 규격의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신으면 만족은 하는 신발인데 근데 가격과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선택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신발이긴 하죠. 근데 요즘 뭐 이런 리셀 상태나 아니면은 러닝화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의 이제 아깝지 않아 하시는 그런 문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선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러닝화들을 한번 쭉 읊어드려 봤습니다. 단순히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또 경험을 하고 계신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러닝 브랜드도 그 브랜드 내에서의 또 라인업도 엄청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러닝화를 선택하는 재미 또한 생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무조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이런 데이터에 저런 데이터에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셔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 분명히 실패하시는 확률이 많이 낮아지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러닝화 기술 상향 평준화 시대에 본인의 개성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본인의 러닝화 선택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게 요즘 달리는 댓글에서 그런 러닝화 품절 대란에 대해서 리뷰어들도 한몫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에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세요 라고 한다면 저라도 당연하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리뷰를 계속 이제 해나가겠지만 그 리뷰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그런 피력을 하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스트 한 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러닝과 관련해서 또 노가리 열심히 해봤는데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